건강을 위한 똑똑한 첫걸음. KBS 1라디오 라디오 주치. 건강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년기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근감소증에 대한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바로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근감소증 예방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님, 개구먼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용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날이죠. 3.1운동 맞아요. 100주년. 그 날의 의미를 좀 되새겨보면서 오늘 네. 단백질 섭취에 대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에 근감소증, 근육 손실에 대한 이야기 나눴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점들 남겨주셔서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단백질. 네,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우리가 단백질 그러면 근육만 생각하는데 네. 우리 이제 도관이라고 얘기하는 연골, 네. 피부. 음. 우리가 이제 피부에 탄력을 주는 콜라겐 네. 단백질이거든요. 네. 이 콜라겐이 우리 몸의 단백질이 한 3분의 1을 차지해요. 머리카락, 손톱, 맞아. 발톱. 단백질 머리카락이란 생각은 못했네요. 다 단백질이잖아. 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우리 머리카락도 빠지죠. 네. 손톱, 발톱도 계속 자라면서 깎아내야 되죠. 그렇죠. 피부도 각질 떨어져 나가죠. 네. 그럼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러네요. 그러면 보충을 보충을 해줘야지. 해줘야 되겠네요. 네. 심지어 아. 우리 면역에 중요한 그 면역 세포들도 네. 단백질로 돼 있고 인슐린 같은 호르몬도 단백질로 구성돼 있고 네. 그다음에 DNA라는 이제 우리가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네. 이 DNA가 결국은 어떤 정보를 주냐면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하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럼 단백질은 우리 생명의 가장 너무 중심에 중요하네요. 있다라고 보면 되죠. 네. 일단 남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이런 단백질이 그렇게 보충이 된다면 전국 양계축산협회에서 우리 박용우 교수님에게 명예 홍보대사 이런 거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도 있겠죠. 콩, 그렇죠. 콩이 대표적이죠. 콩. 콩 네. 두부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 두부도 콩으로 만든 거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대표적인 이제 식물성 단백질 그러면 이제 콩을 연상하시게 되고 예. 동물성 단백질 그러면 고기. 고기. 그래서 네네. 일반적으로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먹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단백질을 먹으면 좀 배가 계속 오래 부르니까 그래서 그래서 고기 고기를 먹으라고. 왜 배가 오래 부를까요? 소화가 안 안 돼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네.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좀 더부룩한 느낌 때문에. 같이 밥 먹으러 다녀야겠다. 일반적으로 왜 그런 사람들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좀 배가 그득하고 오래 간다라고 하는데 네. 그보다는 사실은 단백질이 훨씬 포만감을 오래 가져가게 해요. 아. 근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단백질이라는 게 이제 얘를 이렇게 보면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들의 집합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밥 그러면은 이제 전분. 네. 그럼 탄수화물. 이거는 포도당들이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서 나온 게 녹말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럼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서 나오는 게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아미노산 중에 이제 류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가 뇌에 가서 시상하부에서 포만 중추를 자극해요. 그래서 단백질 음식이 포만감을 빨리 주고 아. 또 오래 가요. 네. 되게 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야생 원숭이들을 이제 그 큰 이제 그 대형 그물로 이제 그 안에서 생활하게 하고 곳곳에 이제 그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얘네들의 이제 습성을 쭉 1년 동안 관찰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뭘 먹는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때는 좀 전체적으로 먹는 양이 많고 어떤 때는 적게 먹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이제 봄철에 뭐 새싹이나 그러니까 그 얘네들이 먹는 음식 중에 단백질 함량이 많을수록 네. 전체적으로 먹는 양이 적어. 근데 거꾸로 아. 단백질 함량이 부족할수록 총 섭취량이 많아. 많아. 그렇구나. 배가 이게- 고프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몸에는 본능적으로 네.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얻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본능적으로 이제 무슨 옛날 원시 인류들처럼 활동하게 된다면 네.
그 뭐 견과류라든지 또는 뭐 아니면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게 되면 네. 뭐 배도 부르고 그러니까 며칠 푹 안 움직여도 되는데 먹을거리가 무슨 과일이나 뭐 푸성기밖에 없다면 그러면 이제 많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깃집에 가서 아니 난 밥 안 먹고 고기 먹을래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자연으로 돌아가서 잘 살고 있는 건가요? 이제 제가 이렇게 단백질이 포만감을 준다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먹는 음식에 단백질 함량이 많으면 사실 적게 먹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아닌데요. 저는 고깃집 가면은 5인분 정도 후딱 해치우는데요. 고기.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은 되게 양념 고기거나 맞아요. 아니면 마블링이 잘 돼 있고 맞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소금에 찍어서 먹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네. 그냥 그러니까 기름기 없는 퍽퍽한 살코기를 양념 없이 소금에 찍지 않고 그냥 먹으라 그러면 얼마나 고통이죠. 먹을 수 있을까요? 고통이죠. 그렇구나. 네. 한 2조각 먹으려나?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단백질 그 자체로는 사실 많이 못 먹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고소한 기름, 그다음에 설탕, 뭔가 다른 소금 것들이 이런 게 들어가면 그럼 이제 감칠맛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교수님이 이 시간에 이제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말씀 해주시면서 항상 강조하셨던 게 끝에 좋은 단백질, 좋은 좋은 음식 식품을 먹어라. 맞아. 네. 섭취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좋은 단백질은 어떤 건가요? 그럼? 좋은 단백질은 그러니까 우리가 100% 순수 단백질 음식을 먹는 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거기에 가까운 게 달걀 흰자. 아.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닭가슴살이 건강식의 대명사처럼 된 이유는 네. 육류에는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도 같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육류에 있는 지방 성분 중에 포화지방. 네. 포화지방은 과하게 섭취하면은 안 좋죠. 건강에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단백질 급원을 먹어도 함께 딸려 들어오는 지방이 포화지방이 아닌 건강에 유익한 불포화지방이면 좋겠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포화지방 함량이 적고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 함량이 많은 단백질 급원 이런 것이 좋은 단백질이죠. 네. 대표적인 게 등푸른 생선. 그러니까 생선이 주는 양질의 단백질 플러스 오메가3 지방산. 네. 그런가 하면 그 마블링이 잘 돼 있는 그런 고기보다는 닭가슴살이 상대적으로 포화지방 함량이 적으니까 네, 양질의 단백질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삼겹살보다는 닭가슴살. 삼겹살은 사실은 단백질보다는 지방이 더 많아요. 비교할 바가 안 되는구나. 좋아하는 근데 건 삼겹살을 항상- 좋아하시는 맞아요. 많이들. 그래서 삼겹살은 이제 어쩌다 한번 먹는 거지 네. 많이 드시면 안 좋죠. 어쩌다 한번 등푸른 생선 먹는데. 반대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우리가 이제 동물성 단백, 식물성 단백을 얘기하는데 네. 앞서 제가 단백질을 아미노산의 결합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이 아미노산 중에는 우리 몸에서 합성이 가능한 아미노산이 있고 음식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음식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네. 요거 얘기 많이 들어본 맞아, 거예요. 맞아. 필수 아미노산. 네,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만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작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을 다 갖추고 있는 단백질이 좋은 단백질이겠죠. 그게 동물성 단백질. 아. 네.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꼭 필요한 이 필수 아미노산 중에 몇몇 개는 조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아닌 안 부족하게 돼.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콩밥을 먹어라 잡곡밥을 먹어라 하는 게 네. 쌀에는 부족한 게 콩에 많고 이제 이러니까 섞어서- 식물성 단백질은 이렇게 이것저것 고루 섞어서 먹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완전 단백질의 형태로 들어올 수 있으나 네. 특정 식물성 단백질만 고집하게 되면 필수 아미노산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다. 교수님 근데 그 단백질 잘 못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8422번님께서 전 60대인 주부입니다. 단백뇨 때문에 단백질 먹을 때마다 엄청 신경이 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소변에 단백뇨가 나오는 거는 콩팥이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단백질 음식은 질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무해한 성분으로 바뀌어서 콩팥에서 배출이 돼야 돼요. 무해한 성분으로 바꾸는 것은 간에서 하는 작용이고 네. 콩팥으로 배출하는 건 이제 콩팥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간과 콩팥이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간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건강한 네네. 콩팥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이 단백질 한없이 많이 먹을 수가 없죠. 아. 특히 단백뇨가 있게 되면 이제 그만큼 그 콩팥에게 일을 조금 덜 시켜야 되잖아요. 아, 네, 네. 근데 단백뇨가 아주 약한 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으나 보통 단백뇨가 있다라는 거는 이미 뭐 동맥경화성 그 혈관 질환이라든지 네, 네.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뭔가 걸로 문제가. 인해서 2차적으로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만성 신부전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 저울에 재면서까지 이제 요리를 해야 되는 수준까지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하는 단백질 섭취 요구량이 네. 자기 몸무게 곱하기 0.8 해서 그램. 그럼 내 몸무게가 60kg이면 네. 0.8을 곱하면 48이잖아요. 네. 48g이 내가 하루에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적정 아. 단백질 섭취량이고 네. 요 수준을 넘기지 않으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아니 그러면 집에 뭐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일일이 저울을 들고 잴 수 없는데. 잴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이제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손바닥을 펴세요. 네. 손바닥을 피면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면적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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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양을 한 끼에 드시면 된다. 요만큼. 네. 이만큼만. 네. 갑자기 감이 오나요? 남정미 씨 표정이 지금 우울해지고 있어요. 아니 전 단백질 식품을 아까 전에 자기 몸무게 곱하기 0.8g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손바닥 봤더니 아니 겨우 요거 먹으라고 고깃집 갈 필요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남들보다 지금 손바닥이 크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때만큼은 두 개가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또 예. 재미있는 게 지금 아. 내가 손바닥에서 단백질 함량을 얘기했잖아요. 네.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예. 탄수화물은 요만큼. 단백질은 손바닥만큼, 네. 탄수화물은 그러니까, 주먹만큼. 네. 거의 비슷한 양을 먹. 또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고 있었는지. 진짜로. 그다음에 손을 펴서 예. 양손을 이렇게 붙여보세요. 네, 붙였어요. 네. 드디어. 여기에는 뭘 넣고 싶으세요? 여기요? 세수할 때 물 푸는 거? 채소. 이렇게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얘는 고기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군요. 손바닥에 손가락을 제외한 면적은 단백질, 주먹은 탄수화물. 그리고 두 개 같이 붙여서 손 펴면 이게 채소. 이런 정도로 먹어야 된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단백 식이는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지금 말씀을. 신장에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네.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괜찮은 거죠?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많이 먹어도 되나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제 외국에서는 우리 애킨스 다이어트라고 그래서 이제 고기 먹는 다이어트 또는 네. 뭐 저탄고지 네. 이래가지고 네, 네. 뭐 그리고 고단백 다이어트 이래서 상대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는 다이어트가 이제 유행을 한 적이 예전에 있었고요. 황제 다이어트라고 네, 해서 황제 다이어트 고기만. 대표적인 건데 네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하게 되면 단백질 섭취가 지나치게 과잉이 되면 네. 콩팥에 무리가 가고 뭐 칼슘이 손실이 오기 때문에 골다공증도 올 수 있고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다 맞아요. 네. 그런데 현실에 들어와서는 네. 실제 그렇게 많이 못 먹습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단백질 음식은 많이 먹을 많이 수가 먹기 없어요. 힘들고요. 네. 그 자, 자체로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래요. 단백질 많이 먹으면 그것도 남는 거는 근육으로 안 가고 살로 갑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음식을 과잉으로 섭취했을 때 그러면 지금 고기를 내가 4인분, 5인분을 먹었다고 치자고요. 네. 그 단백질이 100% 내 몸에 다 소화 흡수가 될까요? 안 되겠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소화 흡수가 돼서 몸에 들어와야 쓰이고 남는 게 지방으로 가든 네, 어디로 네. 가든 하겠지.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은 살쪄요라고 얘기하는 게 단백질의 경우는 사실 많이 먹기도 힘들거니와 네. 많이 먹어도 그게 100% 소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100칼로리를 먹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중에 한 10칼로리 정도는 소화 흡수 대사가 되는 과정에 쓰여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몸에 흡수가 되는 건 한 90칼로리예요. 단백질은 100칼로리를 먹으면 네. 소화 흡수 대사되는 과정에서 한 25칼로리가 쓰여요. 오. 그러니까 실제로 몸에 비축되는 건 75칼로리예요. 75 정도? 지방은 100칼로리를 먹으면 네. 97칼로리가 몸에 붙어요. 지방 많이 드신 분이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충분히 먹고 있는데 오히려 줄여야 되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그런 그러니까 우리 국민 건강 영양 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자료라는 게 실제로 먹은 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설문조사에서 체크를 한 체크하는 거를 거, 가지고 이제 그렇죠. 계산식으로 네. 넣는 거라서 네. 정확도도 떨어질 뿐더러 네, 네. 자 우리가 식탁에 두부 반찬도 있고 달걀 반찬도 있고 장아찌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밥이 끝나면 그냥 반찬이 남은 상태에서 끝나게 되지 거기에 있는 반찬을 다 먹냐면 다 먹지는 않죠. 맞아요, 네, 맞아요. 반찬은 남기죠. 남기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 측정한 양보다 우리가 적게 먹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는 임상에서 실제로 환자들을 보다 보니 네. 특히 여성들은 살찔까 봐 정말 깨작깨작 드시거든요. 어. 그러니까 근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 이런 분들은 더 먹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단백질 많이 먹으면 뼈에도 안 좋고 뭐 콩팥에도 안 좋대요. 네, 네, 네. 이러면서 안 드시려. 정작 더 특히 또 드셔야 나이 될 드신 분들이. 분들 네. 더 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죠. 네. 그러면 아까 그 이제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닭가슴살, 달걀, 흰자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달걀만 먹고. 사실은 건강한 사람들은요. 네. 그냥 어느 약간의 포화 지방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고기 편하게 드시라 그래요. 아. 다만 우리나라만 정말 다른 나라와 달리 마블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고급으로 네네. 치는 문화는 조금 아. 그러니까 건강 측면에서는 네. 조금 퍽퍽한 고기가 건강 측면에서는 낫고 네. 그렇다고 마블링 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좀 배가 나왔고 살이 많이 쪄 있고 또는 뭐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있고 네. 이런 분들이라면 포화지방이 과잉으로 들어오는 걸 좀 자제하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왕이면은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건강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면 네. 그냥 고기 많이 드셔도 됩니다. 선생님 고기 먹어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듣고 싶었던 말 들었으니까 갈게요. 근데 식품으로 단백질 섭취 어려울 때 보충제, 단백질 보충제 또 드시잖아요. 네. 가루 형태로 된 네, 것도 흔히들 많고. 이제 남성분들이 근육 키우실 때 많이들 맞아, 드시는데 이런 걸로 섭취를 해도 될까요? 몸 근육을 빨리 키우고 싶은 분들은 네.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그러니까 권장량보다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못 먹거든요. 네. 네,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퍽퍽한 닭가슴살을 2인분, 3인분 먹을 수 있냐고. 맞아요. 못 먹죠. 그러니까 이런 어렵죠. 친구들은 근육을 붙이기 위해서 눈 딱 감고 정말 의지력으로 먹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네. 그렇게 억지로 먹느니 차라리 쉐이크 형태로 먹는 게 훨씬 간편할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런가 하면 살을 빼야 되는데 이제 젊은 여성이 근육이 없어갖고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 더 챙겨 드세요 그랬는데 이게 고기도 안 좋아하고 뭐 생선이랑 찾아 먹기도 힘들고 네. 그렇다고 뭘 먹자니까 주위에 온통 탄수화물 음식뿐이고 그러면 내가 식당에서 그냥 일반 식사를 하되 단백질 쉐이크 형태로 단백질을 공급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약간 퍽퍽한 살 이렇게 먹는 사람들한테 착한 일 하나 하면 참 잘했어 이러면서 소스 하나 콕 찍어주고 이런 거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단백질 좀 챙겨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근육량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 8748번님이 나이 들면서 근육량이 떨어지면 걸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0.5cm 덜 들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다리가. 아무래도 근력이 떨어지면 네. 보폭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다리를 올리는 그 크기도 아무래도 감소하겠죠. 그리고 무릎 높이 얘기하시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면요, 우리 이제 평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평발에 가깝게 가요. 아, 그래요? 예. 아, 왜냐면 그래요? 거기도 근육이 이제 위축이 되니까. 그럼 잘 넘어지. 그렇죠. 그러니까 되는 중심 잡기가 더 거잖아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우리가 발을 이제 땅에 디딜 때 네. 그 이 아치 형태의 이 곡선이 네. 충격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네. 완충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평발에 가까워질수록 아무래도 뼈나 관절이 받는 부담이 커지겠죠. 네네네. 아. 오, 단백질이 이렇게 발바닥까지 관절하는 거 그럼요. 몰랐네요. 그래서 우와. 우리 몸 곳곳에 정말. 예, 관여를 그러니까 안 이제 하는 곳이 잘 없어요. 챙겨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되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빨리 걸으세요. 노화가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네. 조금 빠른 걸음으로 보폭을 조금 일부러라도 좀 크게 해서 걸으려고 하면 네네. 그러면
근육에 들어오는 작용, 그러니까 근육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만큼 노화도 늦춰지는 거죠. 네. 좋은 단백질, 운동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도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금요 건강 토크 시간 근감소증 지난주에 이어서 이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박용우 교수님, 개그우먼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